자, 오늘부터 문법 개념 강의를 올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 음운 기본 개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 필요한 프린트물은 여기 학원 주소 나오죠?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강의 탭이 하나 따로 있을 거야. 거기에서 관련 프린트 하셔서, 관련 자료 프린트 하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은 프린트해서 제공을 해 드릴게요. 조금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깊이 있는 개념을 가르치려고 찍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수준에서 일단 강의를 찍을 겁니다. 속도가 좀 빠르시면 좀 반복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문제풀이 중심이 강의가 아니죠. 말 그대로 개념 강의입니다. 참고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많이 하는 게 좋죠. 하나보단 둘이 좋고 둘보단 셋이. 내가 요만큼의 개념을 아는 것보단 요만큼의 개념을 아는 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문제를 푸는데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쳐내서 줄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최대한 좀 많이 하세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하고 탐구도 해야 되니까 조금은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안 해도 될 법한 부분들은 공부의 양에서 이제 좀 빼내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를 선별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 다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 활용됐던 개념들이니까 얼만큼 개념을 공부해야 됩니까?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면 선생님이 오늘부터 강의하는 그냥 이 개념들, 수업 지금 요 촬영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개념들은 그냥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볼게요. 국어 문법 크리티컬 포인트 첫 번째 의문의 기본 개념. 마우스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요 카페 주소에서 관련 자료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국어의 중심이 되다 이정우 국어 전문학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홍보도 많이 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 제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왜 안 넘어가냐? 잠시만요.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문의 기본 개념부터 갑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자음의 모음의 뭐 요런 것들 할 거고요. 조금 포인트가 있다면은 뒷부분에 갔을 때 이중모음의 성격, 요 정도는 좀 공부를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 요 앞쪽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강의가 기본 베이스가 돼서 이제 수능 출제율 아주 높은 또는 학교 시험에 내신에서도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의문의 변동이 이제 다음 챕터에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 강의를 잘 들으셔야 의문의 변동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의문의 이해부터 일단 시작을 하죠. 의문의 이해, 의문이란 화면이 조금 잘렸어요. 여기 지금 뭐 숫자가 붙어 있는데 잘렸는데 그냥 할게요.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문자는 이제 표현 문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이라는 글자가 있고 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보통 이제 얘를 좀 이따 나오는데 이제 분절시킨다고 하는 거죠. 기역, 아, 이응. 얘 같은 경우는 뭐 시옷, 아, 이응.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뭐 이건 다 할 수 있을 건데 그때 뭐 알죠? 처음 나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초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하고요? 중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흔히 우리가 이제 받침이라고 하죠. 받침에 나는 소리를 우리는 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초성이나 종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사용하고 자음을 사용하고, 이 중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사용하고 모음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때 여기 최소 대립상 할 때 또 한 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건데, 초성에 다시 말하면 자음이 달라지면서 강, 상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돼? 바뀌죠. 소리가 바뀌니까 강,
상, 뜻도 달라져. 우리나라는 표문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요런 것들. 모음도 마찬가지겠죠? 밥, 법. 이번에는 중성인 모음이 달라지면서 소리가 달라졌죠. 그러면서 밥, 라이스 맞나? 법, 로. 소리가 달라지면서 어때? 뜻이 달라지죠? 이렇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찢었을 때 최소 단위. 그런데 그 소리가 달라지면서 뜻이 어떻게 돼? 달라져. 정리,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강상밥법.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기역, 시옷,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만 이제 확장적 개념으로 보면은요, 이제 2번 의문의 종류를 보세요. 두 가지로 좀 나누기는 합니다, 사실. 분절 의문이라는 것과 비분절 의문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강상을 쓸 때 어떻게 썼어? 사, 이런 식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어떻게 우리가 찢어먹을 수가 있죠. 자음이랑 모음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자판 쓸 때 기역, 이응, 따로 자판을 치잖아. 그거를 뭐라고 해주는 거야? 따로 끊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해주는 거야? 분절 의문이라고 해주는 거야. 요 분이 이제 나눌 분, 절이 마디절, 마디 나눌 수 있다. 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자음이나 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법 문제를 푸실 때 의문하면은 그냥 자음이나 모음을 기본 베이스로 그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훈민정음이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는 자음 19개, 모음 21개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관련 정보는 요 이제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사실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자, 여기에서 비분절 의문, 비는 이제 아닐 비자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니다. 뭐가 아니다. 분절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눌 수 없다. 우리 개똥이 집에 왔어요? 끝을 올리면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고. 우리 개똥이 집에 왔어요 하고 끝을 살짝 내리면서 딱 하면은 그냥 왔다는 뜻이고. 왔어요? 왔어요. 다르죠? 억양. 이런 거. 이런 거 쪽팔려서 그만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장단이, 억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막 마음이 급하면 말이 좀 빨라지고, 좀 여유로우면 좀 천천해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은 나뉘는 게 아니죠. 말이, 우리 개똥이 왔어요, 왔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가 연달아서 발음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끊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말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끊어서 고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야. 소리잖아. 요, 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소리잖아. 어찌됐든 간에 억양도 소리고요. 그러다 보면서 또 하나가 소리가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지잖아. 근데 얘들은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억양이나 속도, 특히 이제 요 장단들. 이제 굳이 시험지 나오면 요 장단이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 부분만 하나가 우리가 출제의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요 이제 장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눈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뜻이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요. 신체의 눈이 있습니다. 요럴 때 사전에서 찾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점을 2개 찍어요. 이제 요게 나타내는 게 뭐야? 길게 발음해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꺽쇠가 발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짧게 발음해라.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신체의 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줘야 되는 거야? 짧게 발음해줘야 되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렇게 안 하지 뭐. 눈이 온다 그러니 그냥 눈 온다 이러지. 아주 법칙적으로는 이래. 길고 짧은 것도 이렇게 분절해서 길고 분절해서 짧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 쭉 붙이죠. 그래서 아무튼 장단도 비분절 의문에 속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두 가지 형태가 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냥 기본형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 길게 발음할래 짧게 발음할래 어떤 문장을 주고 하늘에서 눈이 온다 이런 느낌. 하늘에서 눈이 온다 이렇게 문장 하나 주고 내 눈을 바라봐 베이베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길게 할래 짧게 할래 이런 기본형 문제가 보통 나올 때가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련 어휘들을 이제 뭐 외워야죠. 영단어처럼. 이제 좀 어렵죠. 사실 저런 거 외우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학교 내신이나 뭐 간단한 개념 확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기본형 문제로 나오지 않고요. 이제 뭘로 나오냐면은 보기 제시형으로 나옵니다. 결론은 보기 보고 풀면 된다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좀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또는 놓쳐서 문제를 틀리는 거지. 사실 문법에서 이 보기 제시형 문제는 좀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 눈 같은 경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제 길게 발음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보기에 이런 말을 주는 거야. 단 항상 이 문법 문제 푸실 때 단, 다만, 뭐 예외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지. 비문학도 사실은 좀 비슷한데 아무튼 단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음절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길게 발음해라 이렇게 보기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와 하늘에서 눈이 온다. 요럴 때는 이제 첫째 음절이니까 첫째 둘째는 알지. 얘는 그냥 어떻게 발음해줘야 되고 길게 발음해주면 되는데 와 하늘에서 첫눈이 온다 이럴 때는 얘가 이제 두 번째 음절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음절이 되죠. 이럴 때는 길게 발음하지 말고 어떻게 발음해줘야 된다. 짧게 발음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장단이라는 게 이제 비분절 의문에 속한다는 것만 알고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좀 잘 인지해서 숙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지고 푸시면 틀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 내신용으로 좀 몇 개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의를 할 때 빈출 단어를 외우는 요령 하나만 이제 가르쳐 드리고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긴 굴을 지나는 사실 이걸 뭐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싶기는 해. 그래도 조금 몇 개 알아두면 어떨까 싶어요. 밤눈 어두운 말의 발이 짧다. 요거랑 하나만 더 쓸게요. 오랫동안 벌을 섰다. 뭐 크게 잘못했나 보죠? 요 문장이랑 두 개 문장으로 좀 외우세요. 이 요령이 뭐냐면 자 봅니다. 이제 굴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뭐 굴국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굴 바닷가에 가서 조개 그 뭐 비스꾸무리한 거 뭐 그런 거 아니 땅굴 터널. 자 긴 굴을 지나갈 거래. 얘는 터널의 메시지로 쓰인 거죠. 자, 두 번째, 밤눈 어두운 말의 발이 짧다. 밤. 빨리빨리 합시다. 그냥 별것도 아니니까. 먹는 밤, 깜깜한 밤. 그죠? 얘는 깜깜한 밤. 눈은 아까도 했었죠. 내리는 눈, 신체의 눈. 밤눈이 어둡다 그러잖아. 얘는 신체의 눈. 말의 발이 짧다. 말.
토킹하는 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말? 따그닥 말. horse. 스펠링 맞나? 국어 선생님입니다. 뭐 영어 스펠링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발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이거 레그 화면에 안 나오나? 힘들어. 레그 다리 풋. 요 발이 있고 커튼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발도 있어요. 커튼처럼 이렇게 뭐 중국집 같은 데가 탁 걷고 들어가는 거. 그런 발도 있습니다. 자, 그때 먹는 굴 말고 터널굴은 어떻게 발음해라? 색깔 좀 바꿀게요. 터널굴은 어떻게 발음해라? 길게 발음해라.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먹는 굴은 짧게 발음해라. 그 다음에 깜깜한 밤 신체의 눈 타는 말 신체의 다리는 어떻게 발음해라? 짧게 발음해라. 다시 말하면은 먹는 밤 하늘에서 내리는 눈 토킹하는 말 그 다음에 커튼 같은 발은 반대 길게 발음해라. 요 뜻으로 짧게 발음해라. 다른 뜻은 길게 발음해라. 대신에 조건에서 예외 조건만 조심해라. 이해됐죠? 이게 어려운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워밍업 수준으로 우리가 워밍업 수준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야. 오랫동안 벌었다. 이 벌도 이제 두 가지죠. 날아다니는 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 들고 서 있는 벌. 이건 영어로 뭐야? Put your hands up, yeah! 아이씨,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뭘 그리는 거냐? 손 들고 서 있는 벌. 오랫동안 벌을 섰다니까 요거겠죠, 요거. 이 벌은 짧게 발음해라. 벌 왜 이거 짧게 날아다니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건 없는데 굳이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단지 이제 좀 고등학교 1학년이나 뭐 요런 학생분들은 좀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거고요. 학교 내신에서 만약에 이제 기본형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 교과서에 학습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든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단어들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뭐 요런 것들 좀 요령껏 같이 결합을 시켜서 좀 외워두면 될 것 같고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단순 기본형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내가 선생님이 출제자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서 우리가 분절과 비분절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용어를 보시면 분절 의문을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고요. 비분절 의문을 다른 말로 운소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묶으면은 뭐가 돼? 바로 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문형 문법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 한글은 뭐 음소 문자다, 운소 문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한글은 음소 문자다 이 말은 분절된다 이 말이고 운소 문자다 이 말은 비분절된다. 비분절로 뜻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소, 운소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왜 안 넘어가니?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 마우스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자음이나 모음, 음소죠. 그 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국어의 자음 체계부터 시작을 할 건데 보통 교과서나 아니면 일반 문법 교재나 뭐 선생님이 그 올려놓은 국정원 문법 교재, 선생님이 만든 교재에도 다 이런 표는 그려져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학년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외우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음은 총 19개가 있고요. 이제 화면에 19개가 다 나오는 겁니다. 화질이 잘 보이죠? 이 정도면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19개를 가로, 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조 위치, 만들 조자의 소리 음자, 소리가 만들어지는
공기가 허파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올 때 만들어지는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입술에서 나느냐, 그 다음에 혀 끝이 한 이면 뜨뜨 해보세요. 본인이 뜨뜨뜨 산산르 뜨뜨뜨뜨뜨 침튄다. 혀 끝에서 움직여요. 독서실 같은 데서는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입천장 혓바닥. 이게 사실 이거 뭔 이게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는데 쯔 이쪽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팍 느낌이 세게 오진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 다음에 여린, 말랑말랑한, 열이다, 말랑말랑하다. 입천장 중에서 말랑말랑한데 저 안쪽에 여기 까마귀 소리 내면 울리는 곳이잖아. 이건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까마귀 소리 내보시면 알아요.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해보세요. 나만 나만 바보 만들지 말고 여기 올려. 저거 목 안쪽이 말랑말랑한 데가 찌릿찌릿해. 가래 뱉을 때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말랑말랑한 데고 목청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딱 발음 기관이 여기인데 여기서 나는 소리. 이제 여기는 다 써먹었잖아. 얘 다 써먹었잖아. 요 안은 여기만 써먹으면 되잖아. 여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넘어가는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크게 일단 둘로 나누는 거예요. 소리가 이제 안 울리게 만드냐, 그 다음에 울리게 만드냐. 그리고 나서 안 울리게 만들 때는 파열시켜서 만드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마찰로 만드냐, 파열과 마찰을 섞은 파찰로 만드냐. 파열음은 파열,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 그 다음에 마찰음은 시멘트, 시멘트에 시옷 같은 거 침 다 튀네. 마찰되는 거. 파찰음은 막혔다가 터지면서 마찰도 같이 되는 거. 그래서 파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음 외우는 방법은 보통 이제 선생님 외우라고 할 때 김덕배 내장파열 이러고 외우라고 합니다. 김덕배 내장파열, 김덕배 내장파열. 그래서 이제 걔 친구들 쌍비읍 피읍, 쌍디귿 티읕, 쌍기역 키읔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음을 먼저 외우시면 좋은데요. 마찰음은 시멘트에 마찰되면 쓰라리니까 후시딘 발라주면 돼. 시멘트에 쓰라려 후시딘 마찰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찰음은 비둘기 로드킬 당한 거야. 비둘기 터졌는데 갈아버렸잖아. 방송용 뭐 전문 강사도 아닌데 그지? 그럼 비둘기 어떻게 됐어? 좆됐지?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돼. 됐죠? 한 번쯤 좀 외워보시려고 노력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대충 느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음이라는 것께 그 비음과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리긴 울리는데 코 쪽에서 울린다. 비음. 코비자를 써요. 근데 이게 흐르듯이 나온다.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유음. 이제 비음 외우는 방법은 어머니, 어머나. 장윤정이 히트친 노래가 어머나잖아.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 부르지 말아야지. 진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뭐한 짓이냐. 코맹맹이 소리로 보잖아. 코맹맹이 소리. 비음이고요. 흐를 리음이야.
흐르리음. 그래서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표를 좀 보여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게 있죠. 요거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저기 잠깐만 좀 여기다가 적으면 소리 세기에 따라서 그냥 나는 소리다. 예사소리. 얘보다 조금 더 세게 난다. 된소리. 좀 무겁다, 딱딱하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얘보다 졸라 더 세게 난다. 거세다. 거센 소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서 좀 논란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한번 잠깐만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은 안울림의 예사소리를 좀 찾아볼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지금. 그지? 그래서 보통 이 안울림 보시면은 예사소리, 된소리는 보통 이제 울림소리 선에서만 끝납니다. 아니, 안울림소리 선에서만 끝나요. 그럼 비음이랑 유음은 예사소리입니까? 된소리입니까? 굳이 따지면 예사소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학교 문법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분류를 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보통. 그때 이제 이 예사소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안울림, 예사소리를 이렇게 그드부스즈 5개 정도를 봐요. 뭐 비둘기 자살, 김덕배 자살, 구두 벗어줘, 막 초성 게임 하듯이 뭐 외우시는 방법은 알아서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얘입니다. 히읗은 넣어야 되나? 근데 보통 문제 풀다 보면은 그드부스즈, 안울림, 예사소리, 안울림 예사소리에서 그드부스 5개로만 하는데 그럼 얘는 뭐냐?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뭐 선생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나라 표준발음법 2항에 보면은요, 히읗은 안울림 예사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문항에서 안울림 예사소리라는 조건을 걸면은요, 보통 5개만을 가지고 이제 기본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요 뒤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안울림 예사소리 할 경우에는 요 5개로만 구두 부수즈, 뭐 구두 벗어져, 비둘기 자살, 김덕배 자살, 뭐 이런 식으로 뭐 요 5개로만 좀 강의를 할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표준발음법 2항에 보면 히읗은 안울림 예사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울림 예사소리는 6개로 해야 됩니까? 5개로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그 결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리. 발음법 2항에는 히읗 역시 안울림 예사소리로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안울림 예사소리는 요걸로만 하기로 합니다. 됐죠? 다시 정리하는데 1학년 학생들은 조금 외워볼까? 좀 여유가 있으면, 그죠? 그런데 이제 수능 버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 표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뭐 거센 소리가 뭔지, 이게 소리의 세기에 따른 건지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는 아셔야 돼요. 울림소리의 비음이 뭔지 유음이 뭔지. 이걸 모르면은 이제 그 음운 변동 쪽에서 조금 헤매는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이게 자음이고요. 선생님 이거 지워버렸네. 이런 자음은 총 몇 개요? 19개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순서를 잘못했네.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야, 그죠? 나올 때 이 발음 기관에 공기 흐름을 우리가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자음 같은 경우는 막혔다가 터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라는 느낌에서 자음은 전부 다 아닙니다. 일단 안울림 소리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는데 단 표를 보시면 알겠죠. 4개의 자음은 좀 울려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 밑에 4개. 아이고 칠판에 기스 났네. 밑에 4개.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은 나라 마음 노란 양말 마누라야 마양나라. 마양나라가 뭐냐 외우더라도 왜 그렇게 해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이제 네이마르 어떻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얘네 4개는 울림소리 취급을 받고 얘네는 비음 리음. 됐죠?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이제 뭐 학교 내신이나 뭐 푸시다 보면 이런 그림들 나와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표를 요 그림이랑 이렇게 좀 맞춰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구나 한 번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때 이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우리가 좀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은 이 파열음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마찰음은 아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시멘트에 마찰되면 쓰라려 후시딘. 그죠? 그 다음에 파찰음은 이거 2개가 결합되면은 그게 파찰음이니까 그 비둘기 로드킬 좆됐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지 뭐. 그때 요 우리 파열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파열은 기본적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카메라 위치가 좀 이상해서 나는 분명히 칠판에 선을 직선으로 그렸는데 화면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나오네. 그냥 뭐 크게 불편하진 않죠. 3단계를 어떻게 거치냐면은요, 일단은 공기를 말을 할 거면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마셔야지. 마셔야 돼. 호흡. 그 다음에 걔를 뭐 해야 돼? 이제 파열시킬 거니까 파열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정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터뜨려야지. 파열. 그죠? 볼까요? 입술을 막아야, 힘들어. 입술을 막아야 돼. 가도 막, 목구녕. 기억은, 요 말랑말랑한 입천장, 얘는 혀. 요 말랑말랑한 이 그림 참, 요 말랑말랑한 입천장이라고, 얘는 혀. 거기를 막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힘들어, 씨. 그죠? 혀 끝으로 막아야, 혀 끝으로 여기를 탁 막아야 돼, 이렇게. 여기 이빨 딱 있으면 혀 끝으로 이렇게 탁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종성에서는 불파음화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터집니다. 보세요. 숨 쉬고 근데 이 비읍을 받침해 가면 터져. 하고 끝나. 이거 안 터뜨려. 안 터뜨려. 불파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안 그러잖아. 깍 하고 끝나지. 안 그런다고.
하고 끝나죠. 따뜨 안 그래. 쪽팔리다. 그만하자. 그래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중에서 요 파열음은 종성에 갔을 경우에는 불파된다라는 점 하나만 더 기억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음 가볼게요. 이번에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내 얼굴이 불편한 거지 강의 내용이 불편한 건 아니야. 그죠? 여기다 적을게요. 모음은 총 21개고요. 그 다음에 아, 으, 에, 이, 와, 으 뭐 이런 식으로 공기가 그냥 입이 딱 벌어진 상태에서 그냥 으아 이러고 나온다고. 그래서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와. 우리가 아까 이제 모음, 자음할 때, 자음은 그 장애를 받고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 안 울림 소리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가면 돼. 얘는 장애를 받고 나오니까, 어우, 클리어, 울림 소리. 그래서 모든 모음은 다 울림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자음 모음 중에 울림 소리가 총 몇 개냐? 총 25개가 되겠지. 모음이 21개고 아까 자음에서 울림소리 네이마르 4개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자음 모음 중에서 울림소리가 총 몇 개야? 25개가 되겠죠? 여기에 자음 4개 추가시키면 되니까. 중성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요 표를 잘 보시면 모음은 크게 이제 둘로 나뉘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표가 단모음 10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단모음 분류체계라고 하는데, 그럼 단모음이 뭐냐? 헛단자를 씁니다. 발음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단모음 아니면 단모음 10개야? 얘가 지금 단모음이야. 쭉 세보시면 10개 나와요. 단모음 아니면 무슨 모음이라고요? 이중모음이라고요. 이중모음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1개가 되겠죠. 우리는 수학을 더럽게 잘하니까 21 빼기 20은 11. 그죠? 반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단모음이 뭐라 그랬어? 발음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변하는 거라 그랬지? 이중모음은 변하는 거. 예, 이런 거. 쪽팔려. 아무튼 이런 거. 자, 일단은 단모음 분류표는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단모음 10개는 좀 학생들이 이상하게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때 이제 요거를 이제 표대로 안 하고 선생님이 좀 다른 식으로 강의를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화면에 요 공간이 좀 잘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자, 단모음 10개를 적어 볼 겁니다. 저기는 10개를 다시 적을 건데요.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이 모음을 합치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이 모음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에, 왜, 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10개, 요거 10개랑, 화면 조금 헷갈리면 조금 올려드릴까? 요거 10개랑 똑같아요. 저 표를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디자이닝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위아래로 나눌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면 혀가 입안에서 혀면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옛날에 잘했는데.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그래서 혀가 이렇게 여기 뒤면은
이렇게 뒤가 올라가는,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혀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때, 다시 말하면 혀의, 화면이 잘린다. 다시 쓸게요. 그때, 혀의 최고점, 꿀렁꿀렁 거릴 때, 혀의 앞쪽이 올라간 상태냐, 뒤쪽이 올라간 상태냐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때, 혀가 뒤로 빠져. 혀 앞으로 내밀면서, 절대 안 나와. 뒤로 빠져,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뒤후자를 써서, 위에 5개를, 뒤후자를 써서, 뒤후, 혀설, 후설 모음이라고 하고요. 아래 거는,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앞전자를 써서 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요대로 좀 외우시면 나중에 전설모음을 공부할 때도 좀 편하죠. 전설모음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손잡이가 손제비 이렇게 바뀌어 사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후설이 전설로 바뀌는 거. 이걸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고기가 괴기, 아비가 애비, 어미가 애미, 죽이다가 쥐기다, 먹이다가 먹이다. 위에서 아래로 전설로 전설모음화. 이렇게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설모음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기 좀 편합니다. 표대로 하면은. 자, 이번에는 그럼 혀가 꿀렁꿀렁 거리는 거 했으니까 이제 혀가 이렇게 위아래로 어떤 높이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봅시다. 자, 앞에 거 2개를 끊을 거야. 앞에 거 2개만 딱 끊고 나머지 8개는 그냥 반가이. 앞에 거 2개 혀가 치과 가면 입을 벌리라고 그러잖아. 위에 치과에서 입을 벌리라 그래. 턱이 제일 크게 벌어지고 턱이 떨어지면 혀는 같이 따라 내려오겠죠. 입을 크게 벌리니까. 그래야지 의사가 들어가가지고 뭐야지. 아프시면 손 드세요. 손 들어도 뭐 무시하고 치과 진짜 내려오죠. 그래서 얘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얘를 저모음이라 그래요. 나머지 순서대로 갑시다. 얘는 중간에 있을 겁니다. 중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좀 높이 올라가는 모음이라고 봅니다. 얘는 고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혀 높이 느끼면서 이거 몰라요. 그때 여기 표에도 나오는데 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반개모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반폐모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모음은 입이 쭉 벌어질 거 아니야. 그죠? 입이 쭉 벌어지니까 입이 쭉 열릴 거라고. 열릴 개자를 써서 얘를 개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고모음은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위로. 그죠? 혀가 올라갈 거야. 입이 닫힌다고. 그래서 고모음을 닫힐 폐자를 써서 폐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중간에 있으니까 반만 열렸다 또는 반만 닫혔다 반폐 또는 반개모음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뭘로 나눈 거야? 혀의 높낮이로 나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술 모양. 이제 혀는 다 했습니다.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라 그랬잖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모양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2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표에도 나오는데 입술 모양은 평순이냐 원순이냐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입술이 가로 방향이냐 동그랗게 말리냐인데 동그랗게 말리면 오 이렇게 되죠. 오, 우, 왜, 위, 오, 모양 비슷하죠? 얘네들이 무슨 모음이야? 원순 모음이 되는 거고요. 얘들은 이제 벌어지는 거야. 쭉 벌어져. 가로 방향으로. 사실 누가 이거 발음할 때 입술 모양 느껴. 그냥 하지. 그래도 이제 법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얘네들이 무슨 모음이 되는 거야? 평순 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입술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적어드린 표 내용이랑 얘네 기준으로 오른쪽 맞나?
오른쪽에 적어드린 요 내용이랑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대로 외우셔도 되고요. 요대로 외우셔도 되고, 내신용으로는 뭐 이제 아까 자음 분류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뭐 빈칸방 같은 거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워두시는 게 어떨까 싶고, 요거 뭐 이제 학교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표를 잘 안 바꾸고 내시니까 외우는 방법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이렇게 외우든가, 아니면은 금붕어 좋아 키위 제외해, 뭐 이렇게 외우든가 뭐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표가 안 바뀌었다는 조건. 만약에 얘를 원순으로 해버리고 얘를 평순으로 이런 식으로 표 모양 바꿔버리면 이제 저렇게 외웠을 땐 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표가 안 바뀐다는 조건 하에는 뭐 키위, 뭐 금붕어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게 단모음 분류표고요. 이제 이 단모음은 간단하게 분류표만 하시면 되고, 칠판을 좀 지웠지만 그 단모음의 개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안 바뀐다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보기라고 해서 반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할게요. 이렇게 딱 정지해 놓고 뭐 프린트에도 나올 건데 읽어보세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멈추죠? 띡! 짠! 쪽팔리다 하지 말자. 대충 읽어보세요. 여기가 지금 화면이 깨져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제 umlaut 표시라 그래가지고 약간 발음기호 비스코무리한 거라고 아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냥 강의를 해봅니다. 어이씨, 자동으로 지워지는 칠판 없나, 씨. 잠깐만요. 자, 아까 단모음이 10개 있었죠? 모음은 총 21개였고, 그래서 단모음 10개를 뺀 11개의 이중모음에 대해서 해볼 건데, 자,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중의 모음이다. 발음하는 과정에서 이중이다.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좀 바뀐다. 이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볼게요. 이중모음의 기본 개념,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중모음은 1. 발음하는 과정에서 혀의 위치나 너무 바짝 붙였었나? 보이죠? 발음하는 과정에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두 개의 조건으로 이중모음은 만들어져. 그래서 이중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단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여기서 이 반모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반만 모음이라는 거야, 성격이. 그럼 나머지 반은 자음이겠지. 그래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반자음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반모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 선생님 좀 번호를 잘못 붙였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이중모음은 미안하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순학생들 미안, 잘못 썼다. 착각했어. 다시 할게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선생님이. 미안. 자, 이중모음은 수학적으로 쓰면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반모음이라는 것은 반만 모음인 형태라는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문법 문제를 푸실 때 반모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쿵짝 맞듯이 무조건 머릿속에서 이중모음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선생님을 기억하세요. 문법 문제를 푸실 때 반모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서는 이중모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같이 올라와 주는 게 되게 필요해. 알겠죠? 반모음의 성격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뭐 반모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좀 알아야겠어. 우리가 단모음은 아까 10개를 배웠는데 그렇다면 반모음에는 뭐가 있느냐? 얘는 어디에 숨어있는 애야? 이중모음 안에 숨어있는 애야. 이거 적어드릴까 그냥? 반모음은요 이중모음 안에 이중모음 안에 숨어있는 녀석이야. 쉽게 말하면은 글자화 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 이야, 이 안에 이중모음, 이게 이중모음이거든요. 요 이중모음 안에 반모음이 숨어있는 거야. 어떻게 숨어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때 이 숨어있는 이중모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은 이 계열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거 Y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나 우가 있어요. 얘를 보통 이제 W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계열, 어떤 이중모음에는 이라는 반모음이 숨어 있고 어떤 이중모음에는 오 또는 우가 숨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가 숨어 있는 이중모음에는 뭐가 있냐? 야, 여, 요, 유, 예. 아이고, 잘못 썼다. 다시. 예, 예, 이야이야이요요, 예예, 이야이요. 이 딱 천천히 발음하면 그 스파이가 보여. 야, 빨리 발음하면 안 보여. 이야, 이요, 보이죠? 이요, 이요, 이예, 이예. 천천히 발음하면 스파이가 싹 지나가. 오 계열은요, 우와, 우와, 우에, 우에. 천천히 발음하면 스파이가 샥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좀 잡고 넘어갈 거냐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 그랬어. 무조건 이 반모음이 앞에 와야 돼. 그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야. 보세요. 이중모음은 총 11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쓴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없어. 11개. 마지막 모음이 얘야. 근데 우리나라 이중모음은 이게 2개밖에 없는데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으라는 스파이가 또 따로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반모음이냐? 아, 그렇게 볼 수는 없어. 왜? 우리나라 반모음은 2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는 요거를 반모음으로 보느냐? 그것도 안 돼. 왜? 반모음이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순서가 중요해. 반모음 뒤로 단모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요거랑 요거를 같이 묶었다면 얘가 반모음이라면 안 된다고. 뒤로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논란이 많이 됩니다. 요 글자, 얘는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안 나옵니다. 뭐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 하향 이중모음, 상향 이중모음 해가지고 뭐 분류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의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합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보세요. 요 야라는 이중모음을 보면은요, 얘를 천천히 발음하면은, 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요 해볼까요? 이유, 이렇게 되죠. 와, 할까요? 와. 와. 이렇게 돼요. 그만해도 되겠죠? 자.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반모음으로 시작하여 단모음으로 끝나는 게 이중모음이고, 요렇게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면 요런 이중모음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결합되면 요런 이중모음이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 야라는 이중모음은 이라는 반모음과 아라는 단모음이 결합한 거고, 요는 이라는 단모음과 이라는 반모음과 오라는 단모음이 결합한 거야. 됐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래서 3 해가지고 뭘 적을 거냐면은, 이중모음은 반모음 시작 그 발음이 단모음 끝이라고 잡을 수가 있고, 천천히 발음해 보면 우리가 그 이중모음이 어떤 반모음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 계열밖에 없어요. 어떤 반모음에 시작해서, 아까 우리 단모음 10개 배웠죠? 어떤 단모음으로 끝나는지를 좀 해보실 수가 있어. 됐죠? 자, 그럼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칠판을 선생님 좀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확인하시면 될까? 칠판에 적혀 있죠? 필기를 조금 늦게 하신 분은 화면 정지 화면 만들어 놓고 좀 적고, 이해가 안 되면 좀 돌려서 다시 듣고, 이렇게 좀 따라오셔야 돼. 그냥 멍하니 틀어놓고 막 그냥 다 들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요 놈이랑 요 놈만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고요. 교체부터 합시다. 첨가부터 할까?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고요. 반모음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조금 빨리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반모음 첨가는 첨가지 집어넣는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어를 우리가 뭘로 발음할 수가 있냐면은, 발음법상 여로 발음할 수가 있어. 자, 봅니다. 피라는 글자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죠. 왜? 요 이모음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따라왔으니까.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뭐만 우리가 잡고 물어줘야 되냐면은, 어야, 어. 나는 어라는 모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가 뭘로 발음돼 버린 거야? 여로 발음된 거야. 그런데 요 여라는 발음은 아까 했었어. 이중모음이니까 무조건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가야 돼. 그럼 자, 요 아저씨를 우리가 반단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슬로우 비디오. 이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모음 이에서 단모음 이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놈과 요 놈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 따라서 반모음 이는 외부에서 어떻게 해? 그냥 집어 넣어야지.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첨가가 된 거지. 그죠? 다시 필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보세요. 나는 이거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나는 지금 뭐밖에 안 갖고 있냐면 단모음 어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런데 뭘로 만들어야 돼? 이중모음 여로 만들어야 돼. 이중모음 여는요 반모음 2에 단모음 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얘는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사용해주면 돼. 하지만 내가 얘는 없었다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첨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는 단모음 하나를 이중모음으로 바꿔서 발음할 때는 반모음을 하나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면이 좀 기울어서 선이 좀 삐뚤게 보여. 그죠? 반모음 교체는 뭐냐? 피어를 이제 줄여버릴 거야. 뭘로 줄일 거야 우리가? 펴로 줄일 거야. 그럼 이제 요 글자 두 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재료를 뭐 가지고 있는 거야? 단모음 이도 있고요. 단모음 어도 있어.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은 이중모음 여를 만들 거야. 근데 이중모음 여 똑같아요 이거랑. 자, 이중모음 여는 요 여는 똑같아. 반모음 2에 뭐가 있어야 돼? 단모음 어가 있어야죠. 단모음 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사용해버리는 거고,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데? 반모음 2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단모음 2야. 그거를 반모음 2로 뭐 해줘야 돼? 얘는 이렇게. 아까는 아예 없으니까 집어넣은 거야. 이번에는 있는 애를 바꿔야지. 교체해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적고 여기에다가 적고 싶은데 공간이 좀 애매하니까 반모음 첨가는 단모음 하나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이중모음으로 바꿀 때 반모음을 하나 집어넣어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반모음 첨가는. 그런데 반모음 교체는 단모음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야. 하나를 반모음으로 바꿔서. 이걸 뭐라고 해줘 우리가? 국어에서 합치는 걸 뭐라 그래? 국어에서 합치는 걸 축약이라 그러잖아. 다시 말하면 반모음 교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모음 축약이라고 해줘. 팁을 하나 마지막으로 적고 마무리할까요? 얘는 글자 수를 보세요. 그냥 두 글자가 두 글자로 그대로 온 거죠. 왜? 그냥 새로 하나 넣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음절수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 단모음 하나를 반모음 위로 바꿔서 집어 넣어버려야 되잖아. 두 개를 합쳐서 축약을 해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음절 수가 한 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글자 수가 안 줄어들면 반모음 첨가, 글자 수가 줄어들면 교체. 반모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중모음을 같이 떠올려라. 됐죠? 이거 한 번 더 들으시고 조금 정확하게 인지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 부분 헷갈려 하시는 학생들 좀 많습니다. 헷갈린 부분은 자꾸 몇 번 들으셔야 돼. 한 번 듣고 딱 넘어가면서 아 헷갈려 이러면 어떡해. 들었는데 헷갈리면 돌아와서 또 듣고 돌아와서 또 듣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뭐 이제 주변의 친구나 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또 설명 듣고 모르는 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쭉 넘어가면서 나 모르겠어 이러고 쑥 넘어가 버리면 뭐 그게 무슨 공부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할 건데요. 최소대립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쉬워요. 최소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연다. 체크 포인트가 뭐야? 하나의 소리로 인해. 쉽게 말하면은 분절시켰는데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거.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최소대립상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최소대립상을 다 똑같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단어의 쌍.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방, 밥. 다 똑같고 이음과 미음 하나만 다르죠. 그래도 여러 가지게 만들 수 있죠. 강.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르죠. 얘랑은 또 뭐 만들 수가 있어? 법. 이번엔 모음만 다르죠. 이렇게는 안 되고. 쉽죠? 이거 두 글자로도 합니다. 소리, 수리. 두 글자로도 해요. 오 하나만 다르죠. 한 글자씩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2018년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라서 뭐 올해 수능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간단한 개념이니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쉽죠 이건. 자, 그래서 의문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수능이나 내신의 출제율이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끝.